자, 2025년 GS1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OT를 먼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OT에서 연기 때도 제가 진행했는데 지금 GS1기 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강의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1순환의 목표라고 돼 있는데 0순환 때 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의 목표는 전문가 양성이고 전문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사례형 문제는 뭘로 푸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법률가죠. 노동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을 통해 법적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럼 법적 지식이 뭐냐? 요 교재에 있는 판례 일반론이에요. 그 다음에 법적 해결 능력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조문, 이론, 판례 이걸 동원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법적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암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암기를 한 걸 토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인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게 이해라고 한다면 암기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한 단어로 쓰는 걸, 정확한 문장으로 쓰는 걸 암기라고 합니다. 근데 암기가 없으면 이해했다고 평가를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선후관계는 둘 다가 융화돼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해를 좀 중요시 여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암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도 답안지 평가에서는 암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안 써져 있으면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와 암기 중에는 선후관계는 여러분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암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이해도 된다. 이렇게 좀 포지션을 좀 바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법적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풍부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법적 지식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줘야 된다. 그리고 암기가 모두 갖춰져야 된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형 인재들은 주로 보면은 처음에 문장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의미가 이해되고 나면 그 다음 암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암기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우자. 외운 다음에 나중에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데 둘 다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근데 둘 다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답안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실전 답안 작성 연습이라는데 요거는 예전까지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강사님들하고 똑같이 연기 때 근기 노조 다 하고 일기 때 근기 노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GS2기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요. 답안지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암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답안지 쓰세요 라고 하니까 너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바꿔서 2025년부터는 제가 연기는 근기법을 집중해서 끝낸다. 일기 때는 노조법 집중해서 끝낸다. 그럼 집중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답안지 쓰게 하는 거예요. 답안지 쓰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바로 암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기를 근기 노조 다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충격받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연기 때 근기법 다 하고 왔어요. 일기 때는 노조법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근기 노조 중에 근기 안 받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보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가시면은 자, 강의 교재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빨간 표지 여기 실전노동법 2025년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설마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외워야 됩니까? 아, 설마가 맞다. 죄송하지만 설마가 맞다. 그러면 아니 이걸 사람이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서점 가시면은 근로기준법 주에 그 다음에 노조법 주에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근기법하고 노조법인데 책이 한 6권 있어요. 500페이지짜리 책이 이렇게 6권 있다고요. 그게 판례하고 법 해석해 놓은 건데 그렇게 있다고요. 근데 그 많은 양을 수험에 맞춰가지고 압축해 놓은 게 이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양이 우리가 원래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양에서 비하면은 수험적으로 압축해 놓은 거다. 그러면 이거는 핵심만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핵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잘 외운 사람일수록 빨리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해서 안 외우시면은 수험이 길어지는 거고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면 빨리 붙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해도 되는 주제들은 말씀드릴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이해를 위한 거니까 패스하세요. 아, 이건 중요하니까 진짜 집중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름의 조금이라도 강약 조절 해드릴 거예요. 근데 반 정도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의 진행은, 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9시에서 9시 50분까지 시험을 진행하니까 오셔서 시험을 꼭 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식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데 이거 겁난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겁나죠. 하기 싫죠. 누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쓰는 것도 힘들고 쓰고 난 다음에 평가받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이걸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집중 강의로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션 드린 게 과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온 다음에 다음 주에 평가를 하는 거. 이걸 하셔야 이제 괴롭잖아요. 괴롭게 익힌 지식이 오래 가는 거예요. 편하게 듣고 그냥 여러분 한번 흘려 들으세요 했던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그냥 지나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수다 떨었던 거 나중에 가면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외웠던 기억들은 보면은 나중에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걸 보면서 저도 이제 뭘 삼냐면은 내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더 수준을 조율해야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합심해서 개판을 내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수준을 낮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 강의가 아주 질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강의 진행은 이렇게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진행하는데 이거는 좀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 분량에 따라서는 좀 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지에다가 시간을 적어놨으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되겠고, 대략 한 18시에 끝난다 돼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있어요. 연장근로 가능하다. 여러분은 사전 동의하셨다. 연장 근로는 할 때마다 동의받는 게 아니라 포괄 동의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포괄 동의하고 오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전체 주제, 그 18시에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6시 좀 넘어가면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막 이렇게 문자하는 게 보여요. 그렇다 해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냥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넉넉하게 약속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전체 주제 관련 사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강의하면서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진도에 따라 모의고사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연기 때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2번에 걸쳐서 진행했었고, 1기 때도 2번에 걸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로 한번 했었습니다. 문제 형태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주제들 있죠. 거기에 있는 거를 한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냈었어요. 한 10개,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했으면은 쓸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주제를 내가 약한지 이렇게 냈습니다. 뭔가 강의가 아니라 해병대 캠프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괴롭게 익혀야 오래 간다. 동차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가시면 학습 방법. 이거는 예시인데 핵심이 이거예요. 한 번 본다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보고 뇌를 자극시켜줘야 돼요. 뇌한테 이게 중요한 지식이고 이거 외워야 되는 지식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번 보라. 근데 여러 번 볼 때 여러분들이 각도를 좀 달리하면 좋겠다는 표시로 지금 예시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 문장을 먼저 빠르게 읽어라. 그래서 오늘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 다음은 목차 중심으로 정독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내용은 읽는데 목차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치는 이 지식, 요거는 목차도 중요합니다. 목차를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차도 채점 기준입니다. 근데 수험생들 중에서 보면 소설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목차 필요 없잖아요.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본문만 읽어요. 본문만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답안 쓸 때 목차 구성해보세요라고 하면은 목차가 안 나옵니다. 근데 채점할 때는 교수님들도 얘기하십니다. 목차 보면은 대략 뭐 썼는지 보이기 때문에 목차가 되게 체계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다. 근데 목차가 안 돼 있잖아요. 일단 짜증을 내요. 얘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다음 글을 읽어요. 글을 읽은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채점자들한테 필요하게 만들면은 무엇으로 안갚음이 오느냐? 점수로 와요. 모든